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현재 한국에 방문하는 일본인들이 감탄을 자아내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억지스러운 수출 규제 조치에 연일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민들에게 감정이 전가된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한국 여행객들이 일본 식당에서 와사비 테러나 길거리의 혐한 시위에 휘말려 좋지 않은 경우를 당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여행 카페 등에서는 일본 여행을 가면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몇몇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에 갔다가 괜히 큰일 당한다, 가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재의 시국과 언론들의 보도와는 다소 다르게 현재 거주 중이거나 관광 온 일본인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라멘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손님은 이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느끼는 반일 감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촌동에서 6년째 거주 중인 일본인 주부는 한국인들이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 반일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서 현실에서의 반일 감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불매운동의 파급력에 놀랐다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거주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들은 더욱더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고조된 반일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금세 여행에 빠져들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서울 명동에서 관광 중이던 쇼키 하마나 씨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친절해서 편하게 여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여행 중인 오사쿠 씨는 한일 관계 악화에 젊은 층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10대, 20대 여성들은 K-팝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방송에서는 일본 여고생이 출연해 자신은 너무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반한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상 한국에 도착하면 일본 사람 개개인들은 한국의 친절함과 특유의 넉넉한 정문화까지 느끼며 SNS에서 공유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일본 정치인에 대한 감정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분노이지 일본인 개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병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일본의 혐한 시위는 인종차별적 성향으로 정치적 현안으로 벌어지는 반일운동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한국인은 일본의 정치 외교에는 반일적 성향이 강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네티즌 간에도 불매운동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한국에서 보이는 일본인에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며 성숙하게 반일 관련 움직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란 역학적으로는 어떤 물체에 일정한 힘을 가해 움직이게 할 때 전달되는 에너지를 말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생계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일자리란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도구다. 실업의 두려움은 생존 도구의 상실이라는 데서 온다. 최근 코로나19의 후폭풍은 생존 도구 상실의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온다. 정부는 100년 전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라며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유지를 요구하는 한편 제조업 해외 공장을 다시 국내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해외에 나간 공장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다시 불러오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베트남이나 중국 등 외국의 투자 환경과 국내의 차이 때문이란다. 과거 베트남에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을 지을 때의 일이다. 베트남 공산당 내에서도 삼성에 토지 무상 사용권과 50년 법인세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특혜 시비로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이때 베트남 총리는 삼성이 국내에 공장을 지으면 실업자 10만 명을 채용한다. 그 10만 명은 정부가 먹여 살려야 할 국민들이지만 공장이 들어서면 삼성이 임금을 지급하고 그 돈으로 직원들은 세금도 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실업자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데 돈을 쓰는 게 옳을지, 아니면 혜택을 주더라도 기업을 유치해 그 10만 명이 일하며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옳을지를 반대론자들에게 물었고, 베트남 의회에서는 더 이상 혜택 제공에 이론이 없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중국 시안시 당국자가 반도체 공장 건설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삼성 측에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삼성 임원은 반도체 공장의 규모가 커서 주변 도로가 공장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별뜻 없이 지나가는 얘기로 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다시 중국으로 갔더니 공장 부지와 겹치는 도로가 사라지고 새 도로가 공장 옆으로 나 있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면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신재벌 정권이라며 문매를 맞았을 일이다.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칼 마르크스의 후계자들인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에 얼마나 힘쓰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력의 향상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선택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자리 창출은 어떤 것이 옳은지 정의를 규정하는 철학의 문제다. 철학자 존 롤스는 저서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대전제 속에서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조건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고 했다. 공장 건설을 예로 들어보자. 외자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아 공장 설립이 무산돼 그 기업에도 10만 명의 베트남 실업자에게도 이익이 없는 상태와 혜택을 제공해 기업도 돈을 벌고 10만 명도 일자리를 얻어 이익이 생길 때 어떤 것이 더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게 존 롤스의 물음이다. 최소 수혜자인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 이런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는 게 정의론자인 존 롤스의 답이다. 국내 근로자의 임금은 같은 업무의 베트남 노동자의 10배 수준이다. 게다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장 부지를 무상 임대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공장을 들여오라고 한들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 한 발씩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잃는 상실의 시대를 경험할 것이다. 노사 모두에게 쉽지 않는 대타협 선택의 시간만이 남았다. 한편 현지 통신사 비에텔은 베트남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1년 뒤인 2021년 6월 세계 진출을 고대하며 다음 달 오지 규격 상용화에 앞서 긴급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오지 표준이 디지털 사회의 성공을 좌우한다. 모든 국가가 오지를 활용해 과학기술 발전을 입증한다. 그래서 오지는 비에텔의 가장 전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이 그룹의 총감독인 뢰당둥은 말했다. 비에텔이 수입 장비로 오지를 처음 통화한 지 8개월 후 6개월 만에 자체 개발한 오지 장비로 다른 통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비에텔은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ZTE에 이어 세계 6위의 오지 장비 공급사가 됐고 이 가운데 비에텔만 통신망 사업자와 장비 생산업체다. 비에텔은 자체 설계와 오지 장비 생산으로 지난해 여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대도시와 인근 국가에서도 이 신세대 기술을 빠르게 시험했다. 비에텔과 함께 모비폰과 비나폰 등 다른 두 이동통신사도 대도시에서 오지 시험에 성공했으며 소형세를 포함한 오지 장비를 생산해 국내 공장, 가정, 수출업체의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올해 오지 상용화 계획을 베트남 장비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은 어전에 나머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하고 독자적인 오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키 아시아 리뷰에 따르면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은 해외 기술이나 협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독자적으로 역량을 키웠다. 이키 아시아 리뷰는 또 오지 출시에서 태국이 아세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태국 2대 이동통신사인 AIS와 트루코퍼레이션은 대유행과 싸우는 의료진을 돕기 위해 전국 수십 개 병원에 오지 인프라와 로봇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로봇은 오지 인프라에서 작동하며 특히 보호 장비와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라자비티 병원의 수크롬 치차롱 부원장은 니키 아시아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수술용 마스크와 개인 보호복은 부족하지만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함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는 오지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된 병원 20곳에 로봇 21대를 지원했다. 앞서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인 AT키언이 보고서는 싱가포르가 기대 접속률이 60%에 육박하는 오지 구현과 시험을 선도했지만 내년 1월까지는 오지 상용화를 하지 않고 2020년 말까지는 영토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에너지와 운송 분야에서 오지를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높은 비용은 여전히 부담이다.